조깅, 이지 트레이닝, 슬로우 조깅, 존투 러닝. 천천히 달린다는 공통점 말고는 조금 헷갈리는 게 사실이죠. 러닝을 시작하셨다면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존2로만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존1도 괜찮은 걸까요? 조금 힘든 존3로 들어가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일까요? 특히 요즘은 존2 러닝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똑같이 뛰어도 사람마다 심박이 다르게 반응을 하고 사람마다 존2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알아보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깅이 헷갈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깅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는 조깅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조깅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하죠. 회복을 위한 조깅과 그리고 트레이닝 목적의 조깅이 있습니다. 이 둘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달리게 되면 조깅을 마치고 났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회복을 위해서 가볍게 뛰어야 하는 날에 힘이 들어가서 회복이 안 됐을 거고요. 반대로 운동을 해야 하는 날인데 원하는 만큼의 강도로 뛰지 않고 어정쩡하게 트레이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긴 한데 남는 건 별로 없는 가장 비효율적인 달리기가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되실 거예요. 오늘은 가볍게 뛰어야지 하고 나가서 뛰다 보니까 괜히 찝찝하고 더 뛰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느리면 운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면 효과적인 운동이 되지 못해서 다음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게 조깅을 망치는 가장 흔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작년 11월 내내 이렇게 200km를 뛰었던 거였어요. 요즘 존2, 존3 이런 숫자에 집착하게 된다는 반응들이 자주 보입니다. 워치가 울리면 불안해지고 조금만 심박수가 올라가도 잘못 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좀 없어지죠. 그래서 저도 숨쉬기도 바꿔보고 주법도 바꿔보고 했는데 존2 영역에 맞춰서 조깅을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몸의 생리학적 반응은 존1, 존2, 존3 이렇게 존 단위로 딱딱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기어처럼 존2, 존3 이렇게 변속되는 게 아니라 거실의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것처럼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존2로 뛰고 싶은데 존3로 뛰게 되었어요. 이게 아니라 회복을 해야 하는 날에 강도를 높였거나 제대로 뛰어야 하는 날에 애매하게 힘든 강도로 뛰는 것, 이런 패턴이 조깅을 망치게 되는 거죠. 조깅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느리게 뛰어도 힘든데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초보 러너분들은 지금 기록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기초를 쌓는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깅만으로 몸은 충분히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조금 길게 달려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호흡이나 심박수는 괜찮은데 하체가 먼저 털리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강이, 무릎, 허벅지가 조금 먼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아직 지금 속도의 러닝에 적응 중이라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뛰어도 힘드시다면 속도나 심박 같은 것들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 상태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존2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계 세팅을 해두셨다면 달리는 중에 시계가 울리면 더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느낌으로만 조금 여유 있게 뛰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계를 보거나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효과적인 조깅을 했는지 아닌지 4가지 정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조깅을 했을 때 기준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운동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달리면서 혼자 말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천천히 달리면 몸이 좀 덜 힘들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두 문장 정도는 그냥 말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혹은 노래를 들으면서 달리면서 가사를 낮게 따라해 보는 거죠. 아주 긴 문장은 당연히 어려우실 거고 짧은 문장으로 말이 되면 괜찮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날 회복 정도를 보시는 겁니다. 다음날까지 피로가 남아있으면 그 속도는 나에게 맞는 회복 조깅은 아니었던 거예요. 회복 조깅은 더 천천히 뛰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은 최소 30분 정도를 해주세요. 사실 거리로 5km 정도 해주시는 게 더 좋은데요. 어느 정도 거리를 달려주셔야 몸이 러닝에 적응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조깅을 길게 하면 평소에는 쓰이지 않던 중간 섬유와 속근 섬유까지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리를 채워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데 거리를 목표로 정해놓으시면 무의식적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또 어정쩡한 운동이 돼버리니까 시간을 목표로 설정을 하셔서 가볍게 30분 이상 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45분에서 60분 정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번째는 관절에 무리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조깅을 하셨다면 달리고 나서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에도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조깅의 목표는 오늘 잘 뛰는 게 아니라 내일 그리고 지속해서 잘 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존 3 구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조금 더 믿고 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존 3 뭐 이런 구간을 생각하면서 달리시다 보면 사실 방해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주에 3회에서 5회 정도 달려도 몸에 무리가 없겠다 싶은 정도라면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존 3로 달리시는 거는 회복을 위한 조깅은 아니라서 지속해서 존 3로 달리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실력도 늘지 않고 애매하게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조깅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런데 천천히 뛰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속도를 더 높여서 트레이닝 목적의 조깅으로 바꿔주시면 그게 오히려 더 낫겠고요. 그 대신에 주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로 빈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깅은 그냥 느리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트레이닝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강도 훈련은 빠르게 능력을 올려주지만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체 구간이 오게 됩니다. 조깅 중심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실 겁니다. 조깅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내 몸이 준비가 되고 원하는 대로 페이스나 내 몸을 조절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